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풀비린내에 대하여 문제풀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문제 두 개인 거 아시죠? 여기 정리지하고 뒤에 이제 실전 문제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지 해설 먼저 볼까요? 자, 수라시 코설링의 작품 감성적 기계가 어떤 형태였어요? 자동차에서 엔진이랑 핸들, 타이어, 샤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뒤집었죠? 뒤집어서. 그리고 그네 침대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만든 설치 미술이었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뭐라고 해서 달리는 무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뒤집어가지고 그네 침대로도 볼 수 있지. 이렇게 따뜻하게도 갬성갬성하게도 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설치 미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동차를 완전히 해체했죠. 왜냐면 다 뺐잖아. 다 빼고 뒤집었죠. 뒤집어서 새로운 용도로 거듭나게 된 게 바로 이제 설치 미술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었냐?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볼 수 있었죠. 전복 기계 뭐 이런 게 아니고 전복 맛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뒤집어서 우리가 시각을 볼 수 있었구나. 자동차를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갬성갬성하게도 갬성갬성한 그 침대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곱씹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달리는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감성감성한 그 뭐라 그러니 바로 이제 여기 침대로도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 라는 시각이 이렇게 이걸 보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됐다. 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내가 나도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여기 감성적 기계로도 볼 수 있구나. 자, 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여기다. 자,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 나도 감성적 기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뭐 있죠? 두 가지를 해결해 준다고 했죠.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머물 수 있다. 나만의 공간에 머물 수 있다. 거기 플러스 거기다 이동도 할 수 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모순되잖아요. 하나는 내 공간에 있고 싶다. 머물고 싶다.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하나는 이동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자동차구나. 그래서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도 자동차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고 했죠. 특히 자기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의지, 내 공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늑한 자궁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스피드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고 그로 인해서 태도 변화까지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경험을 했나요? 두 가지 경험을 했었죠. 하나는 감성적 기계를 보고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다. 나도 이렇게 자동차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구나. 자, 그거에 이어서 나도 자동차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 왜?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자동차가 이 세상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경험으로 간 거죠. 두 번째 경험은 바로 뭐였어요? 밤에 고속도로를 달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내 차에 부딪혀서 엉켜서 붙어서 죽어있는 수많은 풀벌레의 잔해를 봤다. 왜? 그게 경험이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안락했던 그런 자동차가 다른 생명체를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요. 자, 이로 인해서 나의 태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긴 안 탈 수는 없죠. 타긴 타지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조금만 낮추자라는 식으로 태도를 자기가 바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내는 필자의 생각, 사유가 이제 생각이에요. 생각이 어떻게 있다고요? 생태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필자의 생태적인 사유, 생각, 관점 이런 게 이제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생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자연과 따로따로가 아니고 나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생태적이라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티베트 승려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티베트 승려들은 이런 식으로 생태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더라. 어떻게? 바로 옛날에 티베트 승려들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게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땠다고?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인간뿐만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태적인 사유가 드러나 있는 예시를 들었죠. 자,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생태적 사유 바로 어떤 겁니까? 내가 편하고자 나의 필요 때문에 자동차 탄 거는 그것 때문이죠. 편하고 편리하고 좋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탔던 행위가 바로 어땠다는 거야? 다른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근데 그럴 권리 다른 사람에게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편하자고 다른 생명체를 죽일 권리 이런 건 없다고. 우리 인간이 중요하다면 다른 생명체도 소중하다. 이게 생태적 사유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말은 바로 생명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풀비린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필자는 원래부터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원래부터 자동차 자기가 몰고 다니는 거 좋아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나요? 여러분들 거기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그 결론 부분의 끝부분이죠. 끝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원래부터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운전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게 된 거는 어땠어요? 자기가 이제 좀 해보니까 자동차가 너무 편리하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답답할 때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제 거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부터 좋아했던 건 이제 걷는 거 좋아했어요. 필자는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자연 속에 머무는 걸 더욱더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아직 끝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자, 필자는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을 발견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각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답이 되겠죠. 자, 2번을 볼까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말 중 알맞은 것을 골라서 0표를 하시오. 자, 수라시 구설령의 감성적 기계 여기 설치 미술이었죠. 이것은 자동차를 해체해서 그치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품을 다 뺐죠. 엔진, 핸들, 타이어, 셔시 이런 것들을 빼서 예술 고유의 뭐 전복성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예술을 이렇게도 볼 수가 뒤집어서 볼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는 거였죠. 자동차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도 볼 수가 있구나. 인간에게 따뜻함을 주는 수도 있구나. 침대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따뜻함, 편안함, 안락함을 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뒤집어서 볼 수 있구나. 라는 거. 자, 에민 탱스림은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부분이었죠. 스웨덴의 생태학자의 의견을 인용했던 부분. 여기에서 자동차가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그렇죠. 그리고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자, 자기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플러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거와 플러스 이동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해결해 주더라. 무엇이? 바로 자동차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바로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모순된 욕망을 이렇게 자동차가 해결해 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필자는 뭐라고요? 자동차를 소유하고부터는 그렇죠. 자동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자신이 생태적인 어떠한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이제 끝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필자는 얼굴에 천을 두르고 다니는 티베트의 승려들을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뭐 같다고 마치 살생행위 무엇인가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끝부분에 역시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펼쳐서 끝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번에 볼까요? 4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그 기호를 쓰시오. 자,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고자 하는 필자의 노력,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차를 가지고 있지만 차 너무 편리한데 차 타고 싶은데 하지만 안 돼요. 피비린내 생각해야 돼요. 불비린내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거 뭐라고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공간을 머물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지. 자, 내 공간을 가지면서도 그러니까 머물고 있지만 또 움직이고 싶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 바로 뭐예요? 모순된 욕망이 되겠죠. 가만히 있고 싶지만 플러스 그러면서도 이동하고 싶다. 두 가지가 전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두 가지 다 충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모순된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필자의 죄책감과 그에 관련한 생태적 사유에 대한 자각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여기서 냄새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다른 생명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 풀비린내 맞죠? 계속 내가 운전을 할 때마다 풀비린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살인을 이렇게 이렇게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영화 속에서 리얼 라이프 말고 영화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살인했으면 계속 그 떠오르죠. 그 생각, 느낌, 감촉 막 이런 게 떠오르죠. 그거를 풀비린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죄책감.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필자가 생태적 사유, 나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다른 생명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생태적인 사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풀비린내가 역할을 했죠. 이 풀비린내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장가의 생태적 사유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식에 관련된 문제죠.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 자, 1번을 볼까요? 인용을 통해 필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인용은 이제 끓여다가 쓰는 거죠. 전문가의 인용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여기 쓰고 있죠.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틱스룸 해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여기다가 써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동차란 물건이 이런 것이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요렇게 다시 요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생태학자 에민 틱스룸은 이 사람의 의견을 여기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주요 개념을 정의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자, 개념을 정의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죠. 개념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A는 무엇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개념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풀비린내란 이런 것이다 하고 풀비린내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죠. 그런 거 없고 그냥 자신에 대한 경험이 쭉쭉 나온 거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고 개념을 정의하고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아요.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거 뭐 시종일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나타내고 있죠. 특히나 이제 필자의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이 두드러지게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풀벌레를 죽였던 그 경험,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특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있죠. 주제 뭐겠어요? 바로 이제 우리 생태적 사유에 관련된 그런 주제였었죠. 자, 그래서 자동차 사용에 대한 문제하고 그리고 생태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는 거.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적인 태도 어느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나요? 특히 뭐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죠.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겠다. 자동차를 유지는 하지만 사용은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좀 낮추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태도를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태도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필자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비유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특히나 이제 필자가 생각하는 느낌과 생각을 잘 드러내는 비유만 찾아봤어요. 그래서 비유가 많이 쓰이긴 했잖아요. 근데 비유 중에서도 필자의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풀벌레가 죽었던 어떤 생명체가 죽었던 이런 경험이 다른 운전자들도 하는 걸까? 진짜 다 겪는 걸까? 이거 다 처음에 다 누구나 겪는 거야? 그래서 초경처럼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에서 그 사람의 생각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쭉 보시면 내가 자동차 너무 편리한데 저거 타고 싶은데 근데 타면 어떤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필자의 생각 그런 것들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다든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풀비린내 같은 경우가 어떤다고 이제 원죄 의식처럼 남아있을 거야 라고 이제 더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지워지지 않는 나의 기억이 될 거야 지워지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잘 드러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풀비린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필자의 이제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유를 통해서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만든 게 되겠죠. 개념 정의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제 내용 일치 문제네요. 내용 일치. 자, 그럼 볼까요? 이제 1번 필자는 걷는 것과 자연 속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죠. 보시면 필자는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이제 운전보다 걷는 걸 더 좋아했고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무르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인공적인 어떤 공간보다는 인공적인 뭐 구조물,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이 더 좋았다. 여러분들도 자연이 더 좋지 않아요? 선생님도 좀 이렇게 머리가 번잡하거나 생각하고 싶고 뭔가 쉬고 싶을 때는 뭐 산을 보던가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한강을 가서 혼자 가서 앉아 있다든가 약간 그 물 보면서 멍 때리기 약간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자연 속에 머무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필자는 면허를 딴 직후부터 자동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자, 이거 나와 있나요? 요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면허를 딴 직후부터 자동차 빨리 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라고 있죠. 왜냐면 이제 초보 운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면허를 따놓고도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라고 지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3번에 볼까요? 필자는 자동차가 인간의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한다. 자, 모순된 욕망 해결해준다 라고 이제 필자가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 나와 있죠. 필자가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바로 뭐라고 했죠? 나만의 공간이 되면서도 머물고 있을 수 있으면서도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모순된 것들을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다. 뭐가? 자동차가. 그래서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있다. 그 다음 뭘까요? 필자는 자신의 안락함과 필요로 인해 다른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인간에게 굉장히 안락했던 이 자동차를 탔던 경험이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필자가 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객지로 이사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 필자가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원래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자동차를 탈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저기 시골로 이사한 후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으로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운전을 했다라고 이제 그것에 거기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네요.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 항상 윗글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성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이제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성찰의 계기가 됐던 그 경험이 있었죠. 뭐였어요? 특히나 이제 차에 엉겨붙어서 죽어있는 수많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발견하고 중격수 뭐 이거 있죠.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어요?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도구가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로 인해서 태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했죠. 그 부분이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한다고? 차를 타긴 타지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자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동차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겠다라고 하는 게 자신의 이제 태도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자, 4번에서 이제 기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적절한 것을 이제 기역이 뭡니까? 이제 기역 부분을 보시면 기역은 여기 있죠.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험이 쭉 나와 있죠. 내가 자동차를 탔는데 서울에 갈 일이 생겨서 자동차를 탔는데 쭉 보면 밤에 뭐가 타닥타닥 붙어서 모래알갱이가 튀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있더라. 보니까 그것은 흙먼지가 달라붙거나 모래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내 차에 부딪혀서 죽은 차 안에더라. 자,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나는 마치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너무너무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막 지우려고 했어도 물살로 지우려고 했는데 물살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할 때마다 계속 풀벌레가 풀비린내가 자꾸자꾸 기억에 남더라 하고 죄책감이 남았다 하는 그런 뭔가를 죽였다는 살상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까 볼까요? 1번은 아니죠. 운전 초보로서 서울에서 광주까지 용감하게 고속도로를 질주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2번 자신에게 목적 없이 차를 보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3번 더 거기에 애찬자였던 자신이 어느덧 자동차를 타는 것에 길들여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운전 후에 풀벌레들이 차 유리창과 앞 범퍼에 부딪혀서 죽어서 엉켜있는 것을 보게 된 경험, 이게 나에게 충격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자, 5번 시속 100km의 속력에도 많은 모래 알갱이들이 튈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이게 뭐 헛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이 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제 경험이었다 라고 해서 우리 기억에 해당되는 이제 경험이 되겠죠.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일단 몰라도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이제 니은에 드러나 필자의 심리를 한 단어로 쓰시오. 이제 한 단어로 쓰라는 거니까 띄어쓰기 되기 이렇게 띄어쓰기 안 되는 요 단어로 쓰라는 거야. 이게 중간에 띄어쓰기 되는 거 말고. 자, 한 단어로 쓰고요. 그리고 삼음절로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니은에 드러나 니은이 바로 뭐였어요? 손을 씻고 또 씻었다라고 하는 행동이 있었죠. 이 사람 손을 왜 자꾸 씻었다고요? 더러워서요? 아니죠. 왜 씻었다 그랬죠? 앞에 보시면 풀비린내가 자꾸 생각이 나서라고 나와 있죠. 이 시인이 왜 그럴까 하면 앞에를 보면 돼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가 계속 떠올랐다라는 거야. 죄책감이 계속 떠올랐다라는 거야. 내가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명체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에 손을 씻고 또 씻었다라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자의 마음 상태는 뭐겠어요? 바로 죄책감, 뭐 죄의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나에 들어갈 음성 상징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음성 상징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의성어하고 의성어 그리고 의태어 이거를 우리가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성어 이제 소리를 나타낸 거고 의태어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가하고 나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량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무언가 뭐 부딪히는 소리가 되는 걸 쓰면 되겠죠. 뭐 딱딱 부딪혔다, 쾅쾅 부딪혔다, 타닥타닥 부딪혔다, 우당탕탕 부딪혔다, 푸드덕푸드덕 부딪혔다. 딱 봤을 때도 타닥타닥이 되겠죠. 왜냐면은 뭐 튀는 소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튀는 소리니까 딱딱 부딪혔다라고 보다 쾅쾅을 좀 큰 게 부딪힌 것 같고. 우당탕탕 이것도 약간 이제 우당탕탕 우영우 느낌이고 부딪히는 박치기 하는 느낌이고 푸드덕푸드덕은 약간 새가 이렇게 나르는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나에서도 역시 떨려서 손발이 떨리는 거잖아요. 손발이 어떻게 떨렸을까? 손발이 비실비실 떨린다. 웃기죠. 손발이 벌벌 떨린다. 뭐 이런 느낌도 될 수도 있겠네. 손발이 후들후들 떨린다. 손발이 허이허이 떨린다. 허이허이는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 있죠. 사람이 슉 다리가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걸 허이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엉금엉금 떨린다. 뭐 이런 것도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말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이제 3번 타닥타닥 소리가 달라붙었고 타닥타닥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이제 후들후들 떨렸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적당한 음성 상징어가 되겠죠. 자, A와 E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같은 경우니까 이게 문맥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것밖에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보기도 하겠지만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맥에서는 이런 문장이 쓰이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터득이 되는 거거든요. 책을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볼게요. 자, 1번에 이제 A를 볼게요. 자, A가 이제 답이 아니다 라고 나왔는데 A 부분을 볼까요? 이제 A는 뭡니까? 여기 쭉쭉쭉 보시면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자,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이 없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났다. 이건 차를 어떤다는 거, 운전하는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항상 이렇게 비슷한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차를 운전하는 뜻이구나. 여기 모는 거, 그쵸? 차를 모는 거,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게 여기 들어가냐? 볼까? 감독은 지금까지 연승한 기세를 운전하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뭘까? 감독은 지금까지 연승은 연달아서 승리하는 거죠. 연달아서 승리하는 그 기세를 몰아서 그 기세를 모았다 라고 한다면 그 기세를 뭐 합쳐서 기세를 전부 다 그 승리의 기운을 합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합쳐서 우승까지 노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에는 운전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 몰다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이 되겠죠. 틀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B 부분을 볼까요? 자, B는 뭡니까?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이 밀폐된 공간 아시죠? 공기 안 통하는 공간. 공기 안 통하고 그 좁은 공간을 밀폐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일까? 볼까? 그 극장은 쾌쾌하고 밀폐된 창고 같아서 그렇죠. 공기 안 통하고 좁은 공간은 밀폐된이라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거네. 자, 그럼 C를 볼까요? 자, C를 보시면 자, 여기선 충족해준다. 자, 보시면 자기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 동시에 만족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해주고 이것도 만족해준다. 그러니까 만족하게 해준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만족하게 해준다라고. 자, 그러면 그거 될까? 자, 국가는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야 된다.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족하게 해줘야 된다. 말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D 볼까요? 국도로 접어들면서 자
똑같은 말이네. 보시면 나는 초보주의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라고 지금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국도로 접어들면서 경치가 달랐다. 국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2번을 볼까요? 그 나라의 주권은 농부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자, 여기 보시면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 거, 종속된다, 그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에 뭐 따라가지 않는 거, 거기서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차에게 막 내가 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종속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배당하는 느낌, 차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걸 넣어볼까? 자, 그 나라의 주권은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그렇죠.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되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면 거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제 어휘 뜻을 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열심히 읽는 거. 책을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내용.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해야 쭉 이렇게 흥미를 잃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책을 먼저 읽기 시작해서 책 읽는 즐거움에 여러분들이 좀 빠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어휘 같은 거, 문장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도 쭉쭉쭉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장 문제는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실력을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 이러면은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이제 사전을 찾아서, 사전은 항상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치면 나오거든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책 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윗글을 바탕으로 필자가 디귿과 같이 생각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자, 디귿이 뭔데요? 자, 이거죠. 마지막에 제가 깨달은 태도 변화 부분이죠. 자,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떠한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자, 이건 뭐예요? 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그랬을까? 자, 이 사람이 생각이 이거죠. 자동차를 몰고 다닌 것 자체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 즉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바로 생태적인 어떤 발언, 즉 뭐예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죽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윗글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거니까 윗글에 나와 있는 표현을 가지고 서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출원적 읽기 문제 풀이까지 다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출원적 읽기 뒤에 학습 활동 부분 있죠. 이제 거기를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내용 부분, 풀비린에 대하여라고 하는 지문의 내용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뒤에 이제 학습 활동 이제 다음 시간에 풀 거는 출원적 읽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출원적 읽기를 하는 것이지 라는 게 이제 학습 활동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걸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